지금은 그 업종하고는 좀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언제 찾아오게 됐나요? 이제 업종을 변환시킨다든가 이런 시기가. 실제로 제가 창업가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어서 창업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환경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중간 과정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역량이 갖춰지면 다음 일로 넘어가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청소였기 때문에 청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 청소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의 시드머니를 모으고 역량을 조금 갖추었을 때 이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약 3년 반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3년 반 정도요? 네. 그럼 실례하지만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를 주로 이제 다루는 일인가요? 지금은 이제 일종의 자산 관리의 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건물과 연계돼 있습니다. 네. 청소업을 하다가 이제 기회 발견을 하는 거죠, 이거는. 3, 4층에 조그만한 건물도 있지만은 네. 10층, 20층에 큰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건물 안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 자산 관리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테넌트 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임차인들을 어떤 업종으로 구성해야 이 건물이 활성화되는지 이런 기획들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재무나 회계 법률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 관리나 재난 안전 관리와 같은 업무들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한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 네, 종합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24세에 창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찾아온 변화가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죠? 그럼?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게 되고 예. 졸업을 하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아, 졸업을 하고 아. 군대를 가게 되고 전역을 한 다음에 전역을 하고 약 1년 후에 업종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기가 막힌 네. 타이밍이군요. 네, 그리고 군대 간 동안 직원들이 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네, 그 회사의 리더는 군대를 가 있고. 네 군대를 가 있고. 아, 그래요? 네. 야, 재미있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창업과 관련한 그 협회인가요? 기관의 네네. 어떤 또 네. 장을 맡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창업 박사. 일단 제가 그 장을 맡고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창업진흥협회라고 저와 같은 창업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어떤 이해 집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인생이 변화했으니 우리들도 이런 친구들을 좀 도와보자는 봉사단체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네. 하는 일이 어떤 그 신진 사업가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창업 교육? 네, 뭐 창업가들을 단체로 뭐 기업가 정신 강연회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하고 1대1 멘토링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잡아주기도 하고 일종의 창업가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창업 교육을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하는 창업이 아닌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정확하게 틈새를 보고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제가 하는 일인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저와 협회 멤버들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스스로 습득한 거죠. 경험을 통해서. 네. 저희들은 약간의 조언 그리고 약간의 방향을 잡아줄 뿐이지 결국 그 길을 만들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건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누가 조금 더 발전한다고 해도 이건 이 사람의 역량이었고 우리들은 잠깐 이렇게 방향등을 켜준 정도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창업에 있어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본인이 리더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군복무에서 리더의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네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에선
또 소대장이면 충분히 또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떠십니까? 그 리더로서 많은 그 경험들을 하셨던 계기가 됐나요? 일단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 물론 가지 않겠지만 근데 그 2년 4개월이 저는 실제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소대원으로 있던 40명의 부하들이 있었죠. 네. 근데 과연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40명 이상의 부하 직원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죠. 네. 예. 이거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근데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죠. 처음에 제가 소대장으로 배정받았을 때 대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생 좀 하겠다. 패급 소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패급 네, 소대? 패급 소대. 고생하겠네. 잘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패급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약간 발끈하더라고요. 네, 발끈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친구들을 약 일주일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넘칠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실제 제가 소대장 하면서 2달이 채 안 돼서 저희 소대가 A급이라는 평가 받았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소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따라줬고 그리고 즐겁게 해줬고. 어떻습니까? 리더의 어떤 중압감, 또 어려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또 반대로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뿌듯함이나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리더는 그 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리더는 왜 그러냐면 마음 터놓을 사람이 좀 없어요. 제가 20대 때 사장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회사의 기업 CEO가 된 건데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친구들하고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이 친구들은 공감이 아니라 배부른 소리가 됩니다. 네. 제가 진짜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어렵고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직원들한테 이걸 다 터놓는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또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네. 예.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불안해하죠. 예. 그럼 이제 속에 두고 해결하기 시작하죠, 혼자서. 네, 문제들을. 근데 이 가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가정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이 리더의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진심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 전 이 두 가지로 좀 요약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연습해도 없는 사람이 책을 보다가 역시 카리스마형 리더가 빠르게 조직을 키울 수 있구나 하고 이걸 흉내내봐야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서번터 리더십이 유행하는구나 이렇게 직원들을 받들어주면서 가야겠구나. 근데 이게 기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저는 끌고 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이게 기질적으로 안 되는데 이걸 흉내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진심이고 그리고 내 행동이 진심이면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리더라면 여러 모습의 리더가 있을 텐데 또 한 가정의 리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가정을 일구고 계시죠? 아유, 그럼요. 예,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9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2년 차 된. 9년이나 연애하셨어요? 네, 한결같죠. 네, 9년을 연애하고 네. 결혼 12년 차가 된 이제 사랑하는 아내. 네.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8살짜리 아들. 아들. 그리고 4살짜리 아들. 네. 4살짜리 아들. 네, 그리고 작년 9월에 태어난 셋째, 넷째 쌍둥이 아들. 이렇게 아들 넷이 있습니다. 모두 아들이에요? 네네. 어이구야. 지금은 예전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뭐 보통 집에 형제가 4-5명은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이었고. 근데 지금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4명이라고 그러면 보통 어디 가셔도 사람들의 반응이 놀랄 것 같아요. 네, 자녀 수는 항상 1등합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12년 전쯤에 저는 항상 결혼을 하면 애를 넷은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와이프도 뭐 동의했었었고 근데 제가 위로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남 1녀죠. 2남 1녀. 근데 이제 저희 누나 뭐 제 친남동생 이렇게 셋이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자라면서 항상 제가 약간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네, 일단 그렇군요.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네.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겠네요. 아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넷째가 첫 돌이 안 지나서 아직 막 이렇게 외출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렇겠군요. 아마 한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 3년 정도 네. 뒤에 가족 나들이를 하면 볼만하겠는데요? 굉장히 네, 왁자지껄하지 않을까요? 네, 그때 또 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아빠로서 아이들이 안정된 직장 또 안정된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도전을 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이러기를 바라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 자체에 오류가 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아버지의 삶이 단 한 번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의 기준은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는데 안정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획일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기업의 생활을 하고 회사원으로서 생활하는 게 안정적일 것이냐에 대한 건 저는 근본적으로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왜? 아까 인류학자가 말했듯이 재수 없으면 6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아이들이 10대 때 저보다 더 빠르게 10대 때 뭔가를 도전하게끔 가르쳐 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패하게끔도 가르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대가 접어들었을 때는 무언가 자신감을, 실패를 통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네. 우리 영상 편지 코너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김민수 씨 주변에는 김민수 씨가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네. 사실 가장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평상시엔 또 소중한 사람일수록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또 못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표현도 네네. 잘 못하고. 네네. 그랬을 때 영상을 통해서 네. 본인의 속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네네.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명한테 하나요? 아유,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데 오류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첫째 아들 가로나 둘째, 셋째, 넷째 빼고 너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니 나중에 크더라도 너만 보도록 해라. 아빠가 가장 힘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빠인 것 같다. 내가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가장 헷갈리는 것이 많은 역할이 아빠인 것 같다. 아빠가 좋은 아빠인지 아니었는지 좀 더 시간이 흘러봐야지 나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항상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너도 좋은 아들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르게 크고 건강히 자라라. 사랑한다. 네, 자기한테 넉넉하고 충분한 돈이 있어야만 창업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어디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창업, 이런 문제들. 오늘 김민수 씨를 모시고 이런 창업과 리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와 분석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력과 교육, 그리고 리더로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 제시 등 이런 것들이 김민수 씨가 여지껏 걸어오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둔 탄탄한 기본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TV 이규석의 공감편지, 여러분의 따뜻하고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는데 소감 네. 좀 여쭤볼까요? 그냥 편하게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네. 차 대신 뭐 술 한잔 놓고 얘기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 생각이십니다. 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규석의 공감편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